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찍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한 내용이거든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전히 이 내용은 정말 온전히 제 주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 틀리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제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본인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두부터 뜸을 엄청 들이죠. 좀 그만큼 좀 예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대출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다 연락을 주시죠. 내가 이런 상황인데 대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주시는데, 그중에 간혹 보면은 본인이 아닌 가족 또는 지인, 이런 분들이 대신 문의를 줍니다. 솔직히 저는 지인이라면서, 그러니까 내 아는 후배인데요, 형인데요, 동생, 이렇게 대신 문의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속으로 싫어합니다. 이제 언젠가 영상에 제가 이런 분들 아예 문의 주지 마세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영상을 올린 적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왠지 불안해, 이런 분들은.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이 이 금융 쪽에 아예 정말 모르는 분이라면,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를 한번 의심을 해서 이 사람 저놈이 진짜 대출 상담사가 맞는지 사기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인이 연락을 줬다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무턱대고 대출이 되는 데만 찾는 거예요. 내 후배인데 어쩐다면 대출 얘기 되겠어요? 얼마 나와요? 금리는 안 물어봐. 대출 금액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불안해. 왜? 지인한테 대출받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 자금을 쓰기 위한 용도, 이런 경우가 간혹 들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인분들이 연락 주시는 건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그냥 단순하게 해버려요. 그건 본인이 연락 주셔야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다. 자, 오늘 안내드리고 싶은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서도 부모가, 우리 애가 아직은 어리니까, 이런 금융 쪽에 대출 쪽에 잘 모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내가 대신 알아봐 준다 라고 연락을 주신 분이 있고, 또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내가 대신 알아보는 거다, 이렇게 문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정말 자녀가 어려서 부모가 정말 이 대출은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금리 비교라든가 뭐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식이 쓸 돈이라면 그건 저는 환영합니다. 자녀분이 어려가지고 그걸 잘 모른다면 부모가 그걸 알아봐가지고 이게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적은 건지 체크해가지고 알아보고,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이런 걸 잘 모르시면 자녀가 대신 알아봐서 대출을 진행하는, 이건 전적으로 저는 환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이런 말만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죠. 돈을 구하는데, 자, 부모는 자녀 앞으로 대출을 받고 자녀는 부모 앞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럼 이 돈을 누가 썼느냐? 이거 부모가 써. 이 돈을 누가 쓰느냐? 자녀가 써.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부모님이 아파.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병원비가 큰 목돈이 들어가게 되었어. 이런 경우에는 본인 앞으로 대출 받으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부모 앞으로라도 받으려고 방법이 있나 알아보는 거
어쩔 수 없죠. 자녀가 돈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알아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쓰는 돈 누가 쓰냐? 본인들이 써요. 본인들이. 자녀가 부모가 대출을 몰라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돈이 필요해요. 본인들이. 근데 본인들 앞으로는 대출이 안 돼. 신용이 안 좋겠죠? 그래서 자녀 앞으로 대출 받고 혹은 부모 앞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쓰려고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자, 그러면 그래, 가족이니까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부모님 지원해주자. 자녀가 돈이 필요한데 차면 부모가 받아가지고 그래, 내 새끼들인데 하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이분들, 자녀나 부모,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이분들 순수한 마음도 역시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고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고꾼들이 있어요. 부모는 보통 사고 치는 게 사업. 자녀들은 보통 사고 치는 게 이놈의 도박.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번에는 절대 뭐 사업 이거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만 들어가면 괜찮아, 야 정말 좋아, 야 정말 이거 몇 배로 벌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자녀는 나 정말 도박 끊었다고. 근데 나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정말 도박 안 한다고. 그래, 거짓말을 해요. 그래 가지고 대출을 이런 상황에서 항상 사고 치는 분들이 계속 복가되는 거죠. 이 중에는 부모 자녀도 있지만 부부도 있다. 부부 생각해 보니까 부부 관계도 있어. 자, 그러면 이분들이 알아. 이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받으면 그러면 어차피 이제 가져가려면 본인하고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본인한테 전화 달라고 했어요. 전화 딱 받으면 여보세요? 예, 저 아버님이 전화해서 아니면 자녀분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대출 상담 요청 들어와서 전화드렸어. 네. 그런데요. 왜요? 그냥 말투 자체가 정말 딱 받기 싫은 말투예요.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받기는 받는데 정말 받기 싫은 말투예요. 저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대출을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출 아니면 저는 솔직히 받지 말라고, 아무리 부모 자녀지간에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 받기 싫으면 그냥 안 받으셔도 돼요. 이래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기 속사정을 얘기해요. 본인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속사정을 저한테 얘기를 해. 그럼 대부분 뻔하거든요. 사고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정 받기 싫으면, 정말 못 받겠으면 얘기하세요. 금리 낮지만 그 상담사 통화했는데 대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고 그냥 얘기하세요. 솔직히 저는 대출 못 해드리겠어요. 저는 안 해줘요. 그리고 또. 자, 왜 그러느냐. 나야 솔직히 영업사원이고, 이 사람이 대출 받든 누가 대출 받든 상관없어. 저는요. 오로지 저는 실적만 올려서 내 월급만 많이 가져가면 돼. 나만 부자 되면 돼. 당신들이야 죽든가 말든가. 근데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아니죠. 제가 그렇게 돈에 굶주린 놈은 아니고, 저도 돈이 있는 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싶진 않아요. 자, 저는 이분들이 안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이런 분들 결과물도 몇 번을 봤어요. 어떤 결과물이냐. 결국에는 다 신용불량자가 돼 있어. 다 신용불량이.
가족이 그냥 싸그리 신용불량자가 돼 있다. 아니 가족이 신용불량까지 안 해도 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아주 허덕에 죽을라게.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가 자녀가 본인들이 쓰려고 그래 대출 받았어. 하도 사정해서 그래 대출해줬어. 근데 부모는 투자했던 거 싸그리 날려먹고 자녀는 죽어도 안 한다는 도박 다시 도박했고 싸그리 날려먹어. 빚만 남은 거예요. 빚만. 또 그러니까 이런 일이 2번 3번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쟁이가 돼가지고 가족이 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 할 수가 없어. 아니 새끼들 시집가야 아니 결혼해야 돼. 쉽지 않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전세자금이라도 받으려면은 아유 신용이라도 나 줘야지. 이거 뭐 아주 빚쟁이 만들어놨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문의 어떻게 해야 돼요? 답 없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막 대출을 막 받아 제끼신 분들은 결국은 뭐 개인의 생이나 신용 회복을 알아봐야 돼요. 그건 방법이 없어. 진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도와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만약에 이 빚이 이 대출을 받는 이 내용이 진짜 정말 순수하게 내가 도와주고 아니면 정말 이 돈은 우리 부모님한테 꼭 필요한 돈이다. 내가 정말 이걸 우리 부모님은 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부모잖아 그래도. 내 자녀가 무언가를 정말 해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부모잖아요.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자녀인데 부모님이 또 뭔가를 사고를 치려고 준비 중이야. 그러면 죄송하지만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고 자녀 인생은 자녀 인생이에요. 부모가 나중에 내가 도와준다 정말 잘 돼갖고 돈 이빨 벌어가지고 나한테 주면은 모르겠지만 그럴 내용이 아니라면은 도와주지 마세요. 부모님 좀 힘들겠죠. 어렵겠죠. 근데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된다니까요. 누구라도 하나는 살아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생길 때. 그런데 당장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빚을 내가지고 도와줘.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 다.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해. 다음에 뭘 하고 싶어도. 온 가족이 다 신용불량 걸려갖고 있는데 뭘 하겠어.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자녀고 부모여도 이 대출은 지원을 해줘야 될 돈은 아닌 것 같다라면 진짜 확실하게 끊으세요. 그냥.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뭐 해주기가 싫어서 아니라 신랑이 빚을 많이 져. 예를 들어서 높은 이자가 많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와이프가 이걸 도와준대. 그럼 와이프가 빚 내야 되잖아. 도와줬는데 이 빚이 없어지고 그대로 이제 소멸을 되면 갚아 나가면 되는데 이게 또 빚지고 또 빚지고 양쪽 다 빚져가. 서로가 알고 있는 빚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어가 버리니까 이 역시 빚쟁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두 사람 다 빚이 너무 많아서 신용불량한 빚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부부도 일단 한 사람은 살려둬야 돼요. 무조건. 한 사람 앞으로만 대출을 만약 꼭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사람 앞으로만 막 주구장창 받아요. 그냥. 신랑이면 신랑, 와이프면 와이프. 둘 중에 한 번을 받아. 한 사람은 신용을 살려놔야 돼. 나중에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근데 서로 받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진짜 뭔 일 생겨도 둘 다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 비유는 안 되지만 옛날 어떤 영화 중에 그 형사 나오는 영화인데 칼은 뭐 나눠 먹으면 뭐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대출은 나눠 먹으면 죽어. 내가 봤을 때는 한 사람만 먹어야지 다 살지 같이 먹어버리면 다 죽어요. 비유가 이상하긴 한데
자고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건 제 완전 개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든 부모가 자녀를 부부끼리 도와주든 정말 이 돈은 지원을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돈. 진짜 헛군데 나가는 돈일 것 같다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지원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 인생 본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인생 부모님이 살지 내가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지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지는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자녀들은 특히나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많은데 어려서부터 빚쟁이 돼가지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사회생활하면 그런 게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까요. 감정이 입돼버렸어요. 하여튼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이런 상황이신 분들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